난 삼성 애플 둘 다 좋은데 반반 쓸 순 없을까? 기다려. 개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갤럭시에서 갈아탔고 또 새로운 갤럭시 S21이 출시되어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탄 지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는 메인폰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왜냐면 항상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냥 스펙표만 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실제로 썼을 때의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iOS, 안드로이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느낀 만족스러운 부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를 썼을 때의 만족스러운 게 한 7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문 인식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의 경우 스크린 지문 인식 이렇게 하면 풀리잖아요. 기존 S20와 노트 20를 썼을 때와 달리 지문에 대한 인식 영역이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거의 굉장히 빠르게 풀려버리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에서는 페이스 아이디가 거의 보안 인증을 한다라는 개념 없이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면 풀리는 게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항상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해야 된다는 점, 그게 이제 지문 인식으로 마스크와 관계없이 지문 인식으로 보안 인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핸드 오퍼레이션,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갤럭시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기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제스처가 부드럽고 좋기는 하지만 갤럭시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도 설정해서 사용하고 스크린 캡처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멀티 윈도우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대부분 그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음은 캡처 후 웹사이트 바로 가기입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냥 큰 모니터로 스튜디오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네, 이러한 정보가 있네, 그러면 그때 캡처를 해놓고 스튜디오에 와서 그냥 그 웹사이트로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iOS에 비해 갤럭시가 굉장히 강력한, 진짜 일할 때 쓸 때는 갤럭시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멀티 윈도우, 아이폰의 경우 iOS 14인가 그때부터 PIP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파리에서 유튜브를 재생하면 PIP로 쓸 수 있고 따로 단축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PIP로 쓸 수 있기는 한데 공식 앱 자체에서 PIP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갤럭시에서 쓸 수 있는 유튜브 PIP 그리고 분할 화면으로 여러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싱스, 의외로 이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앱으로 스마트 싱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저는 스튜디오에 빅스비 미니 1개, 집에 빅스비 미니 1개를 두고 미리 스튜디오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컨트롤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도 은근히 편해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카메라 앱에서 그냥 QR코드에 다가가면 바로 그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지만 진짜 사소한데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한 이유가 뭐냐, 갤럭시의 경우 QR코드를 찍게 되면 그 웹사이트가 엄지손가락 바로 위에 뜨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클릭해서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으로 QR코드를 찍게 되면 상단에 팝업창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엄지손가락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된다는 그 불편함, 이러한 부분은 갤럭시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키패드 번역 기능도 저는 편리했습니다. 문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메일을 쓰거나 작업을 할 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때 다시 웹사이트나 번역기를 켜지 않아도 키보드 자체에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작업을 하기,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는 갤럭시가 더 편리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갤럭시로 넘어오고 나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이거는 진짜 크게 공감하실 수 있는데 갤럭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다시 보기 위해서 로딩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사진을 바로 찍으면 그냥 바로 사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열어서 볼 수 있지만 갤럭시는 사진을 찍고 이게
여기에 뜨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후보정하는 시간이 꽤 길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진이 늦게 뜬다는 점인데, 요게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살짝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해체쇼에서 봤다시피 기존 갤럭시의 진동 모듈은 하단에 있었지만 이제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진동은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는데, 특히 저는 키보드에 타이핑할 때 약하게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뭔가 모르게 진동이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 울리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피드백이 이상하게 손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무게 중심이 위쪽에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와브 스피커 위치가 특이했습니다. 갤럭시는 상단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쓸 수 있는데, 하단은 괜찮지만 위쪽, 그러니까 특히 통화를 할 때 스피커의 위치가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쪽을 보면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듈은 약간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할 때 어디에 귀를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제대로 귀를 댔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폰의 스와브 스피커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반면, 갤럭시는 뭔가 모르게 예전 LG의 붐박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통화할 때 스와브 스피커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롭, 저는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맥을 주로 사용하는데 파일을 이동할 때 에어드롭만큼 엄청 편한 게 또 없어요. 물론 갤럭시에서 퀵쉐어나 니얼바이 쉐어가 있긴 하지만 요게 갤럭시끼리는 이동할 수 있는 반면 PC와의 이동은 에어드롭만큼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손떨방, 이번 모델은 지난 모델에 비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뭐 색감이라든지 손떨림 방지가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느꼈는데, 결국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이폰에서는 스냅샷을 찍더라도 진짜 손으로 찍었을 때 떨림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그 내가 움직였을 때, 발을 디뎠을 때 쿵쿵 약간 떨리게 되는 그러한 잔 진동을 못 잡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아이폰이 월등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특성이지만 굉장히 뭔가 지저분한, 예를 들어 메시지에서도 챗봇이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건 좀 없애면 안 되나? 그리고 은행권이나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V3나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폰인데 음성 인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비도 탑재가 되어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빅스비가 튀어나오고 어쩔 때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갤럭시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최대한 커스텀을 하려고 해도 이제 기본 가이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통일감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기본 앱 광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기본 앱에서 스푼이라는 광고가 나오기도 했었고, 삼성 헬스에서도 갤럭시 광고가 나오고, 특히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팝업 광고부터 시작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폰 12부터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의 느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기 자체로는 뭐 쓰면 쓸수록 만족감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아이폰 12의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데 느꼈지만, 사용하면서 느낀 갤럭시의 그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S20 플러스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때 그 충격적인 만족감보다는 S21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사용성 면에서도 S21 플러스의 플러시 더 좋기는 하지만 엣지로 인해 손에 잡는 얇은 느낌과 이번에 더 증가한 무게 차이가 확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상 후면 디자인 강화 말고는 얘도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S20 플러스만큼 만족스럽지는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요 디자인의 S20 플러스 정도의 느낌이라면 세계 최강 안드로이드 폰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이것은 제가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매력은 쩌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이폰이 감성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다 좋고, 핸드폰으로 일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 두 개 딱 반만으로 쓰면 참 좋은데